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행히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섹터 매수 패턴을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업종 대표 종목을 좀 사는 것 같고 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에 집중을 하는 것 같던데 매수 패턴의 특징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워낙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크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낙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뭐 알테오젠, LG전자,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을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H현대일렉트릭이 최근 지금 막 실적 발표하다 보니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이슈가 좀 있는 섹터에 대해서 조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관은 약간 단기 이슈 쪽에 좀 집중하면서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은 실적이 좋은데 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실적주를 진작에부터 좀 관심 있게 봤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갈 텐데 뭐 기아나 현대차 등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위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모처럼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들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아니면 수급에 의해서 시장 반등에 의해서 오늘 그냥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 수급을 보시면 기아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양매도가 좀 나오는 흐름들이 네. 계속 포착 한 7월 들어서 6월 중순 이후에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두 기업 모두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본다면 고점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률도 12%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면 충분히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를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 피해주는 아니다.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되니까 현대기아가 빠르게 전환시킨 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잘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 또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 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은 우리나라랑 미국 현지 혹은 남미에서 멕시코 쪽에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좀 우회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외국인 기관 충분히 그 매수 가능성이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주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현대차, 기아 이렇게 두 종목으로 넣기는 했는데 네. 조금 더 좋게 보시는 종목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자동차주 안에서 골라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관련주도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면은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타이어주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차 판매가 어쨌든 현대기아가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신차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타이어가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차에는 약간 중저가 타이어가 예전에 들어갔다라면 지금은 중형차에도 상당히 중고가 타이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좋은데
주가만 본다라면 사실은 최근 한 달, 두 달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금호타이어도 최근 들어서 거의 4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각각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대형 M&A를 좀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한우 시스템을 인수를 좀 하면서 거기에 따른 약간 불확실성이 이슈가 좀 있으면서 5월 초에 급락이 한번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영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트럼프 이슈 이런 게 나오면서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실적 대비 저평가 이슈가 있으면서 한 5% 올라왔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7일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죠. 최근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난 목요일에 거의 한 11% 주가가 하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어주들은 저평가 인식이 좀 있는데 약간 개별 기업에 좀 악재가 좀 있고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은 충분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2분기 호실적 그리고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가네요. 네, 일단 뭐 매출은 1조 1천억 정도, 한 15에서 18%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800억대로 810억 정도 나오면서 예상치 거의 한 49%, 50%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실적은 좀 바닥이 아닌가라는 인식들. 를 좀 감안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밥캣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굴삭기 관련돼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2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하락이 좀 시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건주죠. 최근에 재건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최근에 뭐 젤렌스키랑 통화도 했다고 그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런 발언도 하는 걸 본다라면 러우 전쟁이 빠르게 휴전될 가능성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1기 정권 때 본다라면 제조업이나 건설 쪽에 투자가 그전 정부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인프라 IRA 법안을 통해 가지고 리쇼어링 정책이 펼쳐지면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정권에서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이런 굴삭기 이런 기업들의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늘 한 6% 오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됐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특히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거래량도 잘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한 10,000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국내 기업이 사실상 그렇게 큰 연관이 있을까? 단순한 테마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전혀 거의 뭐 연관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1,200조, 1,0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미국이 전쟁 지원을 제일 많이 했고요. 나머지 유로존 국가가 했고 우리나라는 뭐 탄피 총알 몇 개 뭐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그런 것을 다른 나라에 줄 것인가? 유로존이 그걸 줄 것인가 본다라면 저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삭기는 다르죠. 굴삭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철도라든지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쪽은 꼭 우리나라가 소지를 안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기업별로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기회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유창희 대표가 대답해준 부분이 좀 해결이
대답해준 부분을 통해서 좀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페24입니다. 주가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카페24 잘 갈 때 못 사신 분들이 네. 혹시 지금 매수 타이밍을 노리기에는 좀 어떨까요? 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 쇼핑 이게 이 스토어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뭐 주간 이용자 수는 한 100% 이상 또 이게 1박이 한 이틀 연속 머무는 고객층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만 이상 되는 유튜버가 한 뭐 5천 명 이상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중대형 유튜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개별 광고 협찬 PPL 형식으로 광고도 하긴 하지만 아예 이제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쇼핑몰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판매하는 이제 카테고리는.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쪽에 좀 판매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또 카페24 스스로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이번에 좀 확인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좀 비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좀 비싼 건 맞지만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에 동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이슈가 없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뭐 지난 4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속성의 반등을 성공을 한다라면 한 3만 5천 원, 3만 6천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이번에 체크되었던 2만 8천 원 정도는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선정하러 가야 될 텐데 네. 자동차주 안에서 오늘 고르신 거죠? 네, 오늘 현대차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2분기 매출이 43조 7,3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4조 원 정도 될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기 연속 3조 5천억 이상을 상회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대기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 피크 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항상 발표하고 나면 그 이상을 보여줬고 지금도 4조 원이라는 얘기는 지난 분기보다도 한 8, 9천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네. 죄송합니다. 5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SUV라든지 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의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똑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한 1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어쨌든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환율이 거의 2분기 때도 1380원에서 그 전후로 해서 움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 수혜도 좀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이슈가 주가에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동차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저만의 해석법이지만 그래서 지금 가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IPO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직전 고점대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선주를 쭉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동차 쪽은 계속 좋게 보셨던 네. 것 같아요. 현대차 오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요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